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영득 박사입니다. 화식전 원전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화식전이 저희 집에서 약 한 250년 동안 가전되어 내려온 저희 집에서는 보배와 같은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저희 조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아대장부는 재산이 분명해야 된다. 재산 분명 대장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리려면, 쉽게 말해서 부자가 되려면 화식전을 알아야 되는데, 이 책은 너희들이 나이가 어릴 때는 읽어도 그 뜻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겨우 글자만 알 뿐이지 글자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장성하여 공부를 하고 사회적으로도 식견이 넓어지고 또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밝아진 다음에 이 책을 꼭 읽어서 너도 시행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쪼달리지 않고 궁핍하지 않고, 쉽게 말해서 돈이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반드시 필요한 만큼의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도움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저 산 두 개 너머에 있는 그 우리 5학년 때 담임 선생 하시던 그분의 조카분도 제 머리를 늘 쓰다듬으시면서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라고 했는데 제 인생 뒤돌아보니 그렇게는 살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은 제가 이 박사학위도 받고 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강의도 하고 또 신문에 칼럼도 쓰고 한 이러한 모든 것, 그리고 제가 10권의 책을 냈는데 그 책의 내용 모든 걸 종합해서 이제 화식전의 의미풀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을 달고 해석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공직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이 화식전이 저자의 기록만으로 남는 것이 아니고, 이 기록의 내용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서 여러분들의 지식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살고 국가도 살고 또 우리 사회가 아름답게 되는 그러한 조그마한 소양이 되리라고 확신을 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장입니다. 노자왈 지치지극 인국산망 개구지성 상문 민각감기식 미기복 안기속 낙기업 진호사 불상왕래 필용차 위무만근세 도민이목즉 기무행이니라. 이 말은 설명을 하자면은, 노자가 말하기를 정치를 아주 잘하면 서로 마주보고 다구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운 이웃 나라와도 왕래하지 않고 자신의 음식을 달게 먹고 자기의 의복을 아름답다 여기며 자기의 풍속에 만족하고 자기 일을 즐기며 늙어서 죽을 때까지 먹고 입고 그리고 안정과 일거리를 찾아서 다른 나라로 다니지 않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세에 들어서 백성들의 눈과 귀를 막고 강요해도 불가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정치의 혼란과 또 정치의 기능이 상실되고 이러한 정치 주체들에게 백성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라고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정치를 아주 잘하면은 정치인들의 임무는 자기 나라 백성들이 먹고 입고 살 것을 찾아서 이리저리 떠다니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보면은 아주 옛날 그 선비들의 고리타분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으나 지금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 일자리가 없고 또 중년 이후 퇴직자들도 일자리가 없고, 제 나이 또래 이제 환갑을 이제 턱걸이 넘긴 사람들 보면은요, 친구들 만나보면은 거리에 나와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합니다. 한 달 수입 100만 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 일을 하려 해도 할 곳이 없고 또 힘든 일은 힘에 부쳐 못하고
위험한 일은 또 신체적인 반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돈 좀 벌려다가 치료비가 더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자, 돈이 없는 가정은 어떻게 합니까? 돈 없는 가정에 원래 화목하지 않다고는 공자님이 얘기했죠. 돈이 없으면 다툼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면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지금 2020년도 국민소득 3만 달러 세계 10위 경제대국, 정말 겉으로 보면은 유치찬란한 아니죠. 유치찬란한이 아니죠. 휘황찬란한 우리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라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된 이 괴질 때문에 세상이 스톱되니까 하루하루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일용 노동자까지 할 일이 없습니다. 산업 현장이 돌아가지 않으니 일할 장소가 없고 일할 곳이 없고 일할 곳이 없으니 일을 할 수 없고 일을 할 수 없으니 수입을 벌어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급기야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이니 뭐 기본소득 보전이니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그 돈 그 몇 푼 됩니까? 100만 원이라 하더라도요. 하루에 라면만 끓여 먹고 산다고 해도 며칠 버티겠습니까? 대책이 없는 것이죠. 오늘 신문 보니까 IMF에서도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지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 돈 퍼붓지 말라고 경고를 했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나라 한 나라만 그렇게 하면 한 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또 여러 나라로 여파가 미쳐져서 세계 경제 전체가 뭐 문제가 되겠다는 그러한 것이죠. 하여튼 나만, 우리 사회만, 우리나라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 글자에 함의된 뜻을 우리나라 현실과 잠시 연결시켜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63년이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약 한 50년 전 되나요? 그때 한국노동청과 독일 탄광협회가 협정을 했죠. 광부 500명을 파견해달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모집 공고를 냈는데 지원자가, 여러분 지금 생각에 지원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500명 뽑는데 4만 6천여 명이 지원했다고 하죠. 이때 그 선발관으로 들어갔던 그 우리 대선배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거 사람 선발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떨어뜨릴 것인가 여기에도 초점이 맞춰졌다는 겁니다. 막장에 들어가는 광부 같으면요. 국졸이나 뭐 중졸 정도만 됐는데 대졸자들이 학력을 속이고 들어온 거예요. 뭐 속였다기보다 학력을 공개하지 않고 들어온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 3년 계약으로 이 광부로 가는데 매달 160달러의 수익을 보장했어요. 여러분 160달러면 이것이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또 지금 개념으로는 이 돈도 아니죠 이게.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이 160달러가 되지 않았던 시절에 매달 160달러를 준다니까 너도 나도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때 눈물 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뭐 국기에 대한 격리를 한 분도 계시고 애국가를 크게 불러가지고 감동을 시켜서 뽑힌 분도 계시고 정말 이거 좀 지금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납니다. 저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역사지만은 사람이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으면 이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허드렛 일 하는 거예요. 제 고향이 경북 안동인다면 거기에 담배 농사 지으러 베트남에서 옵니다. 그 사람들이 왔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입국하고 2주 격리 또 일터에 나가지만은 한 달 동안 마트 같은 공개 장소에 출입 금지 여러 가지 참 제한을 다 감내하면서도 그 돈 벌려고 우리나라에 오지 않습니까? 불과 50년 전에요. 저희들 형님들 큰 형님들 삼촌들이 이랬습니다. 정말 눈물 나는 거 아닙니까? 1966년도부터요. 또 이수길 박사가 독일 마인츠 대학에 그 의사로 있었는데 이분이 광부 성공하는 걸 보고 간호사 파독을 추진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독일 간호사들은 먹고 살 그 걱정이 없잖아요. 국민 소득이 우리보다 훨씬 높았으니까.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알코올솜으로 닦는 거 누가 닦겠습니까? 배가 부른데 먹고 살 게 걱정이 없는데 그런 험한 일 하려고 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또 간호사들을 또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1976년까지 10년 동안요.
모두 1만 226명이 독일에 가서 외화를 벌었어요. 고국에 집으로 송금함으로써 정말 돈 가뭄에 고생하던 가족들에게 탄비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 집 알고 있거든요. 저희 근처에요. 모두가 쳐들고 봤을 때 눈물 흘리면서요. 아우, 그렇게 좋아하면서 울던 제가 그 모습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월남에 정글을 누볐고요. 가서 전쟁을 했고, 또 생존자들은 지금 많은 분들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칠촌 숙부님께서도 고엽제 지금 전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만 그 후유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시고, 그 후손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러한 그 고통을 감내를 하고 있고, 중동의 열사의 땅에서 일한 대가로 외화를 획득하여 국가의 산업발전 기초를 다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은 해기사라고 있어요. 일명 뭐 마도로스라고도 그렇게 불렀습니다만은 외항선언의 선장, 1, 2, 3등 항해사, 기관사와 부원들이 세계 바다를 누비면서요 외화를 벌어들였죠. 이분들이 벌어들인 외화는 파도 광부와 간호사 수익을 합한 것보다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역사는 정말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역만리로 나선 정말 대단한 출발이었죠. 이러한 일들이 저희들 세대에서도 충분히 겪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만은, 이것이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노자라는 그 당시 학자에 의해서 이것이 정의되고 기록되었다는 거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춘추시대라고 하는 전쟁의 시대였죠. 1000여 개 가까운 여러 가지 부족 중심의 그 나라들이 전쟁을 거쳐서 10여 개의 대국으로 재편되는, 질서가 재편되는, 중국 천하의 대륙의 천하가 질서가 재편되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눈을 뜨고 나면 전쟁이 일어나고, 눈을 뜨고 나면 누군가 죽어야 됐고, 눈을 뜨고 나면 누군가 징집이 돼서 갔어야 됐고, 또 눈을 뜨고 나면 농사를 지어서 전비를 조달해야 됐던 정말 그 혼란한 시기. 지구에 인간이 정착하여 살기 시작한 이래에 이와 같은 혼란한 시대가 또 있었겠는가 할 정도로 그렇게 전란의 시기, 환란의 시기였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살아남은 대로 걱정이요, 전쟁에 끌려나간 사람은 정말 죽거나 부상당했기 때문에 또 걱정. 정말 천하가 혼란한 이 시대에 과연 하늘이 있기나 한 것인가 하고 자족했던 그 시절에 노자가 말하기를, 정치인이 해야 될 것은요, 정치인의 목표는 뭐냐, 정치인의 의무는 뭐냐, 정말 자기 백성들이 먹을 것을 찾아, 입을 것을 찾아, 일할 터를 찾아 이리저리 정말 불황민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정치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그 정치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그 중요한 핵심이 뭐냐, 특히 왕은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영토를 넓히려는 야욕에 따른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백성들 규모도 자꾸 키우려 하지 말고 그저 자족하면서 있는 그 수준에서 만족하고 서로가 국리를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정신의 도리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장들이 그 당시 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 무력을 가진 군사 지도자들에게 이게 먹혀 들어갔으면 이 말이 뭐 크게 전해지지도 않겠죠. 사실은요, 먹혀 들어가지 않고 지금도 보십시오. 미국과 또 중국을 중심으로 한 거대 국가의 어떤 그 투쟁, 대립, 갈등, 또 그로 인해서 그를 따르는 많은 소약국들의 어떤 그 정말 혼란과 갈등, 정말 그 옛날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모습은 다르게 나타납니다만은 그 근본적인 본질은 정말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식전 첫 장을 강의하면서 도민이 목적기 무행이라는 이제 요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태사공이 말하는 또 본질적인 문제로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